그래서 치아 좋은 사람들 되게 부러워. 너가 좀 잘 안 되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봐. 뭐 딱히 없으면 그냥 친도 나갈 거야. 친도 나갈 거야. 친도 나가주면서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좀 프린트. 프린터 내가 좀 해줄게. 아, 시리 들어왔다. 야, 이놈 또 그 중요한 것을 또 어쩔 수 없지. 저기 이학 시간에 우리 너 지금 함수가 좀 계속 걸리지 않아? 네. 이학 시간에 함수를 쌤이 어디까지 아마 했었을 거 같냐면 5번부터 하면 될까? 5번? 아, 실전이요. 실전이요. 5번부터 하면 돼. 자, 5번은 뭐냐면은 쌤이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같은 함수다. 그러니까 어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똑같다. 이 말의 뜻은 정역이 x를 갖다 대입하면, 예를 들어 1을 갖다 대입하면 f1과 g1이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역이 1, 2, 3이 있다. 그럼 뭐가 돼? f1, g1도 같고 F2, G2도 같고 그 다음에 F3, G3도 같다. 이런 말의 뜻이지. 이 뜻을 오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F1은 G3하고 같고 뭐가 돼? F2는 G2하고 같고 F3은 뭐한다? G3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G2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럼 결과는 같게 나올 거 아니야. 정역이 1, 2, 3인데 GX의 정역도 1, 2, 3인데 거기에 변경은 같이 다 같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예를 들어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 났다고 치자.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F1이 3이고 뭐가 돼? F3은 1이고 G3은 3이고 G1은 1이야.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지. 뭐랑 똑같이 정리하고 있지. 자, 이게 X야.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 얘가 F라는 변환이라고 쳐. 1, 2, 3. 1, 2, 3. 이게 X가 되고 얘가 X가 되고 얘가 G라는 변환이라고 쳐. 1, 2, 3. 1, 2, 3.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이 말의 뜻은 F1은 3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G1이 1이고 2가 2가 되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1, 2, 3 즉 정역이 1, 2, 3이면 치역은 뭐가 나오니? 치역은 역시 1, 2, 3이 나오지. 뭐한다? 어떤 f라는 변화를 취했을 때 이 fx에 뭐한다? 결과가 치역은 역시 1, 2, 3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1, 2, 3이야. 그러면 gx의 결과도 당연히 뭐가 돼? 1, 2, 3이 나오지. 이랬을 때 f하고 g가 서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F1은 3이고 여기는 G1이 1이란 말이야. 정역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 그러니까 F1이 G1하고 갖고 이렇게 돼야 같은 것이지 1은 얘는 3이고 결과는 물론 똑같이 나오지만은 1, 2, 3이 나오지만은 이건 F라는 변화와 G라는 변화이 똑같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뭐한다? 정역의 원소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언제나 일치했을 때 뭐한다? F하고 G라는 함수는 서로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리야. 144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로 해요. 아니 그건 당연한 내용이지. 그건 이제 뭐 그만 물어봐도 될까요? 답을 확인 한번 해볼까?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좀 나와 있는데, 자, 1대1 함수가 뭐였지? 1대1 함수?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x1에 대응되는 y의 값과 x2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서로 뭐한다? 다르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52번의 기억은 당연히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 되지. 지극도 되고 리을도 1대1 함수가 다 된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 조건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건 생각할 이유가 없어. 정역이 다르면 뭐한다? 치역도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물론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정의는 가지고 있어야 돼. 함수의 정의가 뭐지? 정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대응되는 거. 그 조건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건 1대1 함수가 된다. 그런데 1대1 대응 함수는 약간 달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달라. 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한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은 이 문제가 1대1 대응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리을은 x 하나에 두 개의 치역이 나와서 함수가 아니에요. 리을? 네. 이건 1대1 대응 함수가 안 되는 거지. 함수 맞아요. 어? 함수 맞아요. 이건 함수가 맞지. 그 하나의 x에서 두 개의 y 값이 나오죠. 어디가 그런 점이 어디가 있어? 중점 위아래. 아니지. 0이면 위에만 대응되고 밑에는 동그라미니까 대응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근데 얘도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되지 왜 안 돼? 리을이고. 응. 제죠. 그렇지.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문제를 출제를 하냐면 1473번 문제로 이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블랙라벨이나 이런 책에 보면 1473번 문제가 나와요. 이게 있어요. 이게 괜히 이 새끼들이 내놓은 게 아니고 이건 블랙라벨에도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거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1대1 대응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 fx다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한번 읽어봤더니 자, x가 있고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이 fx다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1대1 대응이다. fx는 뭐지? 정역이 x 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뭘 말하지? 치역을 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은 y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지금 치역이야. 정역은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런 그림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x의 값은 a. 자, 이거보다 자, 어떤 x가 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 y는 뭐보다? 얘는 b보다. 그러니까 이게 y의 값은 이렇게 b가 된다는 그런 말인 뜻이야. 물론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분명히 우리가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뭐가 돼? 이럴 때 공역과 치역은 b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다 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잡아주면 뭐가 돼? y의 값은 b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모든 값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1대1 뭐가 돼?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함수도 되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공역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뭐가 돼? 치역도 a에 대응되는 값이 치역도 b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정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뭐한다? 공역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가령 그 시작점이 바로 뭐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바로 뭐가 돼? 공역도 b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b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꼴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점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a, b다 이런 소리야. x에다 a를 갖다 대면 y의 값은 b가 된다. a의 제곱 더하기 얼마? 5a 더하기 얼마? 5가 성립한다 이 말인 뜻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런데 a 빼기 b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원래 a는 원래 a가 있을 것이고 여기다 b를 빼라고. 그럼 b가 바로 a가 b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주면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얼마? 5a 더하기 얼마 돼? 5. 자, 이런 어떤 값이 있는데 이게 바로 a 빼기 b라는 값이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이걸 뭐 이제 뭐 HA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아무튼 HA라고 하자. 그러면 이 HA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해됐어? 예. 그래서 계산을 좀 마이너스 a제곱 뭐가 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얘는 몇 차씩? 2차씩. 따라서 우리가 최대차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곱셈부터 고쳐라.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의 전체적 뭐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5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a 더하기 2의 전체적 마이너스 1 그림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소리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게 이제 1대1 뭐라고? 대응함수.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을 좀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소리. 1455번 문제 풀어봤을까? 아니요. 그럼 1455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쌤이 이제 걱정이 좀 하나가 뭐냐면 너가 이제 조금 더 잘해버리니까 얘가 갑자기 흥미를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아. 저요? 예. 아니 그러면 안 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옛날에는 처음에 너가 왔을 때 너는 너무 못하고 얘는 그래도 수학을 좀 아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찌된 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거꾸로 돼가니까 이게 이제 그냥 미치겠네 내가 속으로 지금. 아니 지원이가 왜 저러지 지금 계속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뭔가 자극을 받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왜 이게 미친 짓거리가 이제 갑자기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기 뭐냐 기말이 끝나고 너하고 성향이 비슷한 놈 하나 데려와. 너랑 같이 둘이 저기 수업해. 지원이는 지원이 또 친구 한 명 데려와서 지원이 꽉끼리 해야지. 아니 둘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난 지원이가 너를 저기 해가지고 더 저기 뭘 받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졸고 자빠졌어. 내가 얼마나 지금 황당한 줄 아냐? 아니 그렇다고 뭐 지원이를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조금 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 좀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성향이 조금 다른가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원이가 한 번도 졸지가 않더니 최근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좀 아파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왜 그런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속이 답답한가 두드렸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잘 알겠던 교육청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자세히 한번 읽어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니? 집합 x가 3, 4, 5, 6, 7에 대해서 이 f다라고 하는 게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 뭔 줄 알겠지?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n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았을 이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조건이 성립하더래. 뭔가 fn 곱하기 fn 플러스 2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는데, 자, n이 3,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f3 곱하기 f5, 이것은 뭐가 돼야 돼? 결과 두 개 곱은 짝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 짝수, 얘 홀수 짝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둘 다 짝수.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뭐가 돼? f4 곱하기 f6도 얼마? 짝수가 되래. 세 개가 다 성립하는 소리야. 뭐가 돼? f5 곱하기 f 얼마? 7도 짝수가 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뭐인 것은 두 번 반복인 것은 f5라고 하는 놈이 눈에 보이네. 그렇지? 그래서 F5라는 놈이 만약에 이게 홀수라면 얘가 짝수고 얘 홀수면 얘도 짝수가 돼야 되고, 그렇지? 얘가 짝수이면 얘는 홀수 짝수 상관없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 볼게. 자, 여기가 지금 뭐냐고, 얘가 x 3, 4, 5, 6, 7. 다시 한번 뭐가 돼? x 뭐가 돼? 3, 4, 5, 6, 7. 나는 F3하고 F7의 값이 됐으면 어떤 값이 좋은 거라고? 큰 값이 좋은 거라고. 나 3하고 7은 큰 값이 좋은 거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먼저 F5가 뭐래요? F5가. 첫째, 뭐라고? F5가 뭐라고? 짝수라고 생각해. 짝수.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둘째, 뭐가 돼? F5가 홀수라고 생각해. 뭐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 F5가 짝수. 그런 다음에 5는 내가 지금 3하고 지금 7이니까 3의 값이 큰 게 좋은 거지. 뭔 말하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5는 작은 값이 좋아. 짝수 중에 작은 값은 뭐가 되겠어? 4겠지, 4.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짝수, 뭐 6도 있는데, 어쩌면 작은 값이니까 4가 좋을 거라고. 그러면 F3하고
뭐가 돼? F7은 어떤 값이 좋냐고? 뭐 이게 짝수가 돼도 되고 얘가 홀수가 돼도 괜찮지. 둘 다 홀수가 돼야 되죠. 왜 그렇지? 5가 짝수니까. 아니 5가 짝수니까 얘가 짝수 되고 얘가 짝수가 돼도 상관없지. 네. 그런데 너는 왜 둘 다 홀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7이 제일 아니 짝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네. 얘가 짝수면 얘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곱하기 이것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4든 6이든 반드시 짝수에 존재하는 놈이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5가 만약에 짝수면은 뭐가 돼? 뭐가 돼? 4나 6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의 대응이 돼야 된다고. 무조건이야. 그러면 3이랑 7은 무조건 홀수. 그렇지. 3하고 7은. 그러니까 만약에 F5가 짝수이면 무조건 뭐가 되냐고? F3 더하기 F 뭐가 돼? 7은 둘 다 홀수 얼마? 5 더하기 7이 돼야 되겠지. 큰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네. 뭔 말하는지 이해돼? 6.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될 거라고. 네. 둘째, 만약에 F5가 홀수라고 가정하자. 이건 이제 홀수라고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끝났어요. 홀수 중에 이제 일단 작은 값이 우리 대응됐다고 할게요. 자, 이게 홀수야. 얘가 홀수. 그러면 얘가 홀수이면 반드시 얘는 뭐가 돼야 되고 짝수가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얘 두 개 곱은 짝수, 얘 두 개 곱은 또 짝수. 그러면 이거 두 개 곱은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아, 보순.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짝수가 4하고 6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홀수가 되고 얘가 홀수가 되면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최소한 뭐가 돼? 짝수가 3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결국은 F3 더하기 F7은 뭐가 되겠어? 12가 제일 큰 값이 된다 이 말이야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봐야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이 1456번 옛날에 풀어봤겠지만 한 번 더 한번 해봐봐. 본인이 한번 풀어봐봐. 뭔 내용인지. 아니면 확인을 해봐봐. 옛날에 내가 제대로 이 말을 이해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맞았어? 예. 오. 그럼 뭔가를 이해를 했다는 소리인데? 5는 안 될 것이고, F5가 5는 안 될 것이고, 4도 해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F5를 이제 뭘로? 3으로 잡고 이제 해야 되겠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운으로 맞힌 것 같아요. 1대1 되는 거 까먹고 풀었어요. 1대1 대응이다라는 걸 알고 풀어야지. 그걸 어떻게 까먹고 어떻게 풀 수가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에 대응 대답하는 소리지. 설명 한번 해줄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봐보세요. 이게 5가 돼버리면 빼준 값이 5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 1, 2, 3, 4인데 빼주면 최소한 4부터 더 돼야 되겠지. 네. 근데 4가 되기 위해서는 5에서 2를 빼줘야 되고, 다른 거에서 다른 걸 뺐을 때 4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가 안 된다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첫째, 뭐라고? F5를 뭐라고? 3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F5를 3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4에서 2를, 4가 제일 크고, 물론 2가 3보다 크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2에서 3을 빼주면 뭐가 나와야 돼? 3.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4,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면 되겠어? 5, 얼마? 4가 2보다 커서. 그러니까. 5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4, 2. 이게 뭐가 되면 돼요? 3이 되기 위해서는 4, 1. 네. 그러니까 2가 4로 가고, 3이 1로 가면, 두 개를 빼주면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3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뭐가 되면 되겠어요? 5. 5, 2. 그러면 이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여기 5가 돼서 이 조건도 만족을 하잖아요. 네.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4는 5로 가고, 1은 어디로 가면? 2로 간다면 이 조건이 딱 만족을 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F2 더하기 F5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464번 옛날에 문제 풀었었나요? 1464번 문제 풀었었나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풀어봐봐. 공학도 왜 그러냐면 둘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한번 해봐야 뭔가 조금 더 진척이 되지. 뭐 맨날 쉬운 문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뭐 안 되면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설명 좀 해드릴까요? 자,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hx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hx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얘가 1대1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hx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아니고 이거래요. 뭔 말인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게 f1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2를 갖다 대입하라. 그럼 뭐가 돼? h1은 뭘로? 나는 f1로 쓸 것인가? 아니면 g1로 쓸 것인가? 이걸 선택해보라 이 말의 뜻이지. 이해돼? 네. 그러면 f1은 얼마니? 1이요. 그 다음에 g1은 얼마니? 2요. 그러면 둘 중에 뭐한다? 큰 놈을 우리는 h로 써라 이 말이야. 큰 놈이요? gx가 fx보다 더 크면 gx를 쓰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써라 이런 소리잖아요. 이해돼요? 그 조건에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 그렇지, 당연히 hx는 이 조건에 맞춰서 이 hx를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f1은 얘는 1이 되고 얘는 지금 뭐라고? 2가 되므로 hx는 나랑 뭐한다? 둘 중에 큰 놈을 써야 된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누구를 써야 돼? GX. 그렇지, g1로 써야지. 그러니까 얘는 1은 2로 가시오. 이런 소리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사실은 fx 조건을 만족시키고 gx의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만족을 하면 hx는 1대1 대응의 값이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말고 주어져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거죠? 예? 주어져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아하,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이제 뭘 갖다 대입해 보냐고? 4를 갖다 대입해 볼게요. 네. 왜 내가 지금 3을 갖다 대입해 볼게요. 3. 네. 아니면 4를 갖다 대입해도 괜찮아요. 자, 3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돼? H3은 뭐라고? 나는 F3을 쓸래, G3을 쓸래 이런 말의 뜻이야. 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런데 F3은 얼마니? 얼마인지 몰라. G3은 얼마니? 4야. 그러니까 F3이 어떤 수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F3이 혹시라도 뭐라면 F3이 얘가 4라면 누구로 써야 돼? 4로 써야 돼. HX를 X로 4로. 그러니까 이 fx의 f3이 만약에 4라면 네. 아니 fx가 gx보다 크거나 크면 fx를 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fx가 혹시라도 뭐라면 f3이 뭐라면 4라면 g3도 4이므로 네. 누구를 써야 돼? 4를 써야 돼. 3. 만약에 이 f3이 3이라면 GX를 G3은 4니까 4를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어떤 경우라도 뭐가 되겠어? H3은 4. 4가 될 수밖에 없어. 아. 뭔 말하는 지금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4를 갖다 대입해 봐봐. H4를 대입해 봐봐. 4. 그럼 뭐가 되겠니? F4 그 다음에 뭐가 돼? G4가 되겠지. 네. 근데 G4는 얼마야? 1. 얘는 1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뭘 써야 되냐면 그래서 당연히 F4를 써야 되겠지. 네. F4가 사실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F4가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얼마인지 내가 몰라.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뭘 쓰게 써야 되는데 누구 써야 되냐면 얘를
최종적으로 뭐가 돼? H4는 F4를 써야 돼. 네. 근데 어쩌면 이 HX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4는 뭐가 돼야 돼? 1 아니면 3이 돼야 돼. 그런데 얘가 1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왜? 아니, fx가 1대1 대응이 되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1도 되고 3도 되는 1도 되고 3도 돼요. 지금 그런 말 없죠? 네. 이것이 있다. 두 개의 함수 f, g가 이렇게 돼 있고 fx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는 그린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hx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he 그럼 뭐가 돼? f2든 g2든 이렇게 된다. 네. g2의 값이 얼마니? 3. 3. 그러면 f2의 값이 뭐가 되거나 만약에 3이 되거나 네. f2의 값이 뭐가 되면 4가 되버리면 누구를 써야 돼? 4. 뭐 3이든 4를 써야 되는데 이게 4로 가면 안 되죠. 네. 이게 4로 가면 안 된다고요. 네. 왜 그렇지? h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4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f2가 만약에 3이라면 당연히 뭐가 돼? h는 f2를 갖다 써야 되겠지. 네. 만약에 이것이 2라면 누구를 갖다 써야 돼? G2. 3. g2를 갖다 써야 되지. 그러면 g2는 얼마야? 3.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야 되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야 이게 됐든 이게 됐든 둘 다 뭐가 돼? 1로 다 가야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H4는 뭐가 돼? 1이 돼서 정답은 4가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F4는 무조건 얘는 1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1457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의 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1457번. 1대1 경영 좀 중요한. 당연하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엄청 중요한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 전반을 다 이해를 못해서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역함수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역함수는 언제도 우리가 쓰냐? 미분 접근할 때도 역함수에 미분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은. 여기서 역함수에서 미분 조건까지 가는. 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 출제를 하는데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 역함수를 가지고 미분 접근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내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
자, 저를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계가 있어. 물론 여기서 경계는 누구야? x는 2가 경계인데요. 이 경계에서의 오른쪽과 왼쪽에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오른쪽은 여기서 시작, 왼쪽은 여기서 시작.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 선생님이 어디에서 이야기했지? 아까 307페이지 1452번에 미을번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452번 미을번은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안 된다니까? 왜요?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하지 않잖아.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어떤 이 값보다는 크고 이 값보다는 작다. 이게 지금 치역이잖아. 여기가 지금 빠져버린단 말이야, 치역이.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없다니까?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경계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고. 첫째, 뭐 한다고? 첫째, 뭐 한다? 경계의 y 값이 뭐 한다? 일치해야 된다. 경계가 누군데? 2인데. 그러니까 2를 위에다 대입했을 때의 값과,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기 대입했을 때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y의 값이 7이 됩니다. 7. 그러니까 여기도 2를 갖다 대입하면 7이 돼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a 더하기 b는 7이 돼야 된다. 저 조건이 x가 2보다 작을 때 대입할 수 있는데 그냥 2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다고 선생님 몇 번을 이야기했지? 저기 조건이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3.9 이것은 4보다 작은데 우리 4라고 취급하잖아. 똑같은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1.9 이거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비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아니 1.9에서 2 그 사이에 어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1.9 그럼 1.9하고 또 뭐 사이의 숫자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은 뭐가 돼? 2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가 돼? 이렇게 돼야 된다. 경계 y의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네. 경계가 누구인데? 2인데 2에 대응되는 y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어? 네. 그러면 그거의 값이 일치해야 되고 오른쪽에 즉 2보다 큰 거 같았을 때 오른쪽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양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왼쪽 거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니까? 오른쪽의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 거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왜 그러죠? 만약에 왼쪽의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 당연히 x1과 x2가 다른데 거기에 대응된 y가 똑같아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되면 된다고. 오른쪽이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고 오른쪽이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오른쪽의 기울기가 지금 뭐가 돼? 양수니까 왼쪽의 기울기 이것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 그러니까 A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냐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뭐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오른쪽의 기울기는 2고 왼쪽의 기울기는 A인데 이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 무조건 그렇다. 이 두 가지 항상 일치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뭐 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결론은 A가 양수야. 따라서 얘를 A에 관해서 한번 나눠볼까? 2A는 뭐가 돼? 7-B가 되고 A의 값은 뭐가 돼? 2분의 7-B가 되고 얘가 양수가 돼야 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이것만 한번 따져봐보자. 2를 곱하면 부동항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B는 7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돼.
내용 무슨 말 하는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7보다 작은 숫자야. 그러니까 b는 7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근데 지금 값을 구하자는 게 뭐니? b의 최대값. b의 최대값이니 방의 7보다 작은 숫자의 최대 정수는 뭐가 돼?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1대1. 사실은 이게 문제를 출제를 하면 어차피 또 몰라요. 또 지금은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씩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또 막상 학교 시험을 출제를 하면은 학원 선생님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많이 풀고 본인 거를 만들어서 이게 다른 애들은 못 맞히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맞추잖아요. 그럼 내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딴 놈들 맞히는 것은 같이 맞춰주고, 딴 애들이 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더 맞히면 나의 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 누구나 다 맞히는 건 공통으로 맞추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한두 문제 더 맞추면 내가 2등 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8로 가볼게요. 8. 실전용 8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8에서 1475번 문제를 하나 해보실래요? 이거 안 풀었죠? 네. 예.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니 이게 왜 머릿속에 계산 암산이 안 나오지?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볼게요. 자,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도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4까지랍니다.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랍니다. 그 다음에 fx는 두 개로 나누는데요. 0에서부터 3까지는 이걸로 하고 3에서부터 4까지는 y의 값을 이걸로 구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1대1 영역에 되기 위해서는 경계의 y의 값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계는 누구예요? 3이죠, 3. 그러니까 얼마나 돼?
VA 더하기 B는 바로 제로가 돼야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경계가 지금 3이잖아요. 3. 네. 그러니까 3 갖다 대면 여기는 0이고 3 갖다 대면 VA 더하기 B가 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는 뭐 직선일 때 이렇다라는 거죠. 직선일 때 이렇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곡선이잖아요. 지금.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곡선인데 이것에 3에서부터 4까지 내가 fx의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x축, y축 뭐가 돼? 얘가 3이고 얘가 4야. 3이면은 뭐가 되고? 제로가 되고 4이면은 뭐가 되냐고? 4이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1.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다. 아니 이게 3에서부터 x가 정역이 3에서부터 4까지는 3에서부터 4까지는 치역이 이렇게 구한다니까. 3을 갖다 대면 얼마가 돼? 0. 4를 갖다 대면 1. 그런데 얘는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된다. 이런 소리.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뭐 이해 안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 이게 1375번이죠. 그렇죠? 근데 이 f라는 x에서 x로의 함수고, 이 fx가 뭐가 되래요? 이 fx가. 이 fx가 뭐 한다고? 1대1 대응이 되라고. 1대1 대응이 되라고. 이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랬는데 1대1 대응이 되라고. 저기 3을 경계선으로 하고. 네, 그렇지. 이게 경계가 이제 3이었다라는 소리죠. 3 오른쪽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고 3 왼쪽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양쪽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것의 그림, 이 치역이 이것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 그렇지? 문제를 읽어. 왜 그렇지?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역도 뭐라고? 공역도 뭐라고? 지역. 그러니까 공역 정의. 공역도 뭐라고? 0부터 4까지 사이라고. 왜 그러냐? 문제 자체를 읽어보면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가 된다고? 이 fx가 1대1 대응일 때 f 1의 값을 지금 구하시오라는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이게 2차 함수의 그림인데, 그렇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일까요? 아니 이게 0대면 뭐가 돼요? B가 되죠? 그래서 이 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이게 B는 자 0일 때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B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B가 4면 A의 값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지?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됐어? B가 4여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문제가 지금 뭐가 된다고? 집합, 정역이 0에서부터 4까지이고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러니까 공역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역시 0에서부터 4까지라고. 네. 근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니? 아. 1대1 네.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2차 함수의 그림인데 뭐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일 거라고.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쉽게 말하면 y축 x가 0일 때 대칭축이 바로 뭐라고?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축이 대칭축이란 말이야. 아니 그걸 아직도 지금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이놈아 y는 ax의 제곱이고 그림은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이 그림은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일 거 아니야. A가 양수이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고 A가 음수이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 여기다 B를 했다. 그 말은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B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칭축은 여전히 뭐가 돼? Y축이 대칭축이란 말이야.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만약에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그러면 이건 대칭축은 뭐가 돼? P. X는 P가 대칭축이 돼.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A가 음수면 이렇게 되고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A가 지금 음수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X는 P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A가 Q가 되는 것이고.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예.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는 대칭축이 뭐야? X는 0. 그러니까 Y축이 대칭축이 된다. 이게 Y축이란 말이야, Y축. 이게 대칭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예.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B의 결과는 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될 거고. 4가 넘어가요. 그리고 4로 넘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 되는 그런 꼴일 건데.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이런 꼴일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 P에 x에다 0 갖다 대봤을 때 뭐가 돼? 이 값은 4가 되고. 네. A의 값은 뭐가 돼? 이게 4가 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값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4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니? 2를 갖다 대입해주면 뭐가 되니? 9분의 4. 여기 4지? 여기 b가 지금 4지? 36에서 9분의 32. 9분의 32가 좀 안 보이죠? 그쵸? 아니, 선생님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는지 아세요? 여기 봐보세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0에서부터 4까지 단조 증가를 하거나 단조 감소를 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뭘 해야 돼요? 증가를 해야 돼요. 지금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뭘 하느냐면 공역이 0에서부터 4까지니까 이게 음수 쪽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값이 양수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게 문제를 풀면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475번 문제 한번 뒤쪽에 한번 봐봅시다. 풀이과정. 1475번. 너 풀이과정 없어? 네. 1475번 제가 좀 한번 풀이과정 좀 한번 봐볼게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럴 수는 있다. 자, 얘는 어떻게 문제 푸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지금 했던 말이 그럼 다 거짓인데? 그렇지. 아까 거기에서는 그렇고. 여기 봐보세요. 지금 3을 갖다 대면 뭐가 돼요? 0. 4를 갖다 대면 1. 그러니까 이제 이 놈의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값이 나와야 돼? 1에서부터 4까지만 나오면 돼요. 0부터 1이 이미 있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미 있으니까. 네. 뭐가 나와야 돼? 1에서부터 4까지 나오면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값이 이런 값이거나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0이니까 이런 값이거나 아니면은 값이 이런 값이면 돼요. 이게 뭐 설명을 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이게 미쳤구나. 이게 4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란 말이죠. 여기가 3이고 0, 여기가 1이에요. 이런 값이거나 아니면 어떤 값이 되면 돼요? 이런 값이 되면 돼요. 여기가 4가 되고 값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나 이 참수가 이런 그림이거나 아니면 이 참수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경계에서 값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지? 아까 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어디? 307페이지에 1452번의 리을번은 왜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빈 공간이 있어. 그렇지.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지금 치역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것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를 봐봐. 여기는 뭐가 돼? 공역도 0에서부터 이 값이 이제 4라면 공역도 0에서부터 4까지고 치역도 0에서부터 4까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 경계가 뭐 한다 하더라도 다르다 하더라도. 네, 경계값이 치역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경계가 지금 3이라는 이 놈이잖아. 3을 대입했을 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가 돼? 4가 되기 때문에 이 놈이 바로 이 놈이 0에서부터 3까지의 값이 뭐가 되면 된다고? 1에서부터 4까지의 값이 나오면 된다니까? 1에서부터 4까지의 값이 나오면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0을 갖다 대입했을 때의 값이 0을 갖다 대입했을 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두 번 나와. 1이 두 번 나와버리는 거지. 4일 때도 1이고 0일 때도 1이 돼버리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렇지. 4일 때도 1이고 0일 때도 1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일 때 값이 존재 안 해야 되는데 이 x의 값은 0보다 큰 같을 때니까 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냐? 이것은 0일 때 4가 되면 가능하겠지. 좀 내용이 어렵지, 그치?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정역이 뭐라고? 0에서부터 4까지. 공역이 뭐라고? 0부터 4까지. 왜냐? x에서 x로 대응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치역도 뭐가 돼야 돼? 0부터 4. 그렇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뭘 지금 고민했냐면은 3에서부터 4까지 0에서부터 1까지가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참수의 그림은 뭐가 돼야 돼? 0하고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안 나와야 된다고. 치역의 0에서부터 1까지. 아니 여기 치역이 0에서부터 지금 1까지 지금 나왔잖아. 3하고 4일 때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나왔다고. 네. 그러니까 0에서부터 3까지 이 치역이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나오면 안 된다고.
아니 0에서부터 1까지 y값이 있으니까 이 값이 0에서부터 1값이 나와버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고. 아니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3하고 4 사이의 값이 치역이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나오니까 0에서부터 3까지 이 참수의 값은 뭐가 돼? 1에서부터 4까지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다. 왜 그렇지? 0일 때도 1이고 4일 때도 1이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될 건데. 네. 저희가 빈 공간이면 되죠. 어? 저희들이 빈 공간이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0이 지금 들어가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x가 0일 때의 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 값이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면 그건 0이 되는 y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함수가 안 되는 거지. 0일 때 1보다 크면 되죠. 그러니까 0일 때 값이 자 예를 들어서 1보다 큰가 뭘 이야기하고 싶니? 1.1. 그러면 1하고 1.1 사이의 숫자는 뭐라고? 그러니까 1하고 1.1 사이의 숫자는 어디에는 들어가지만 공역에는 들어가지만 치역은 안 들어가잖아요. 네.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0에 해당되는 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될 수가 없다. 예측 안 죠.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면 되잖아요. 여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이 숫자는 뭐가 돼? 공역은 되지만 치역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뜻이야. 결론적으로 그림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 선생님 왜 이게 경계가 달라도 됩니까? 왜 경계가 달라도 괜찮아? 네, 저 경계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까 92번인가 그것은 1492번은 이거는 92번 문제야. 1492번 1492번은 공역과 치역의 리을번은 일치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숫자는 공역은 되지만 치역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얘는 뭐가 돼? 0에서부터 4까지 다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든 어쩌든 간에 값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 값이 뭐한다? 경계값이 뭐한다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넘어갑시다. 네, 너무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건 지금 뭐일 때 이렇다라는 개념이지? 직선일 때. 뭐일 때? 직선일 때 그렇다. 두 개 다 직선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참 미치겠네. 이 새끼 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거야. 자, 경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경계가 이놈이 아닌데 이건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직선인 경우는 뭐가 없다면 제한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내용은 뭐라고? 공역이 모든 실수 있을 때 그렇다고. 뭐한다? 공역이 뭐일 때? 모든
실수일 때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한다. 공역이 모든 실수일 때 그렇다. 근데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으면 약간의 제한의 결과는 따질 수가 있다. 이야, 어려워, 진짜. 우리 예준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막 쳐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뭐, 대책은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건가. 야, 그냥 모르는 놈들 알지 마! 뭐 이러면서 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1476번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이게 1473번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디에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 뭐라고? 정역은 뭐라고? A보다 크나 같은 모든 실수. 공역은 뭐라고? B보다 크나 같은 모든 실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치역도 뭐가 돼야 돼? B보다 크나 같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이게 지금 공역이라니까? 네. 치역도 뭐가 돼야 돼? B보다 크나 같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치역은 뭐지? A에 대응되는 Y의 값이지. 정역이 X가 A보다 크나 같은 놈에서, 자, 이런 그림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경계 왼쪽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 A가. 이거보다 크나 같은 모든 실수면 이게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X과 X도가 다른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초당초에 이쪽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초당초. 그러니까 이 경계 오른쪽에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지금 A, 자 A보다 큰 같은 놈에서만 따질 거야. 네. 그런데 Y의 값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버리면 안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겠지. 여기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여기가 B가 돼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 B보다 큰 같은 모든 실수가 공역이자 치역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이 점 자체가 뭐가 돼야 돼? A, B가 돼야 된다. 네. A에 대응되는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된다. A에 대응되는 B 더하기 1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럼 B에서 또 B 더하기 1은 공역에는 들어가지만 치역은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A보다 큰 같은 놈이 출발하면 모두 치역도 B보다 큰 같은 모든 실수가 돼야만 된다. 왜? 공역이 B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해돼? 예.
공역이 B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치역 또한 B보다 크거나 같은 보면서 출발해야지만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 있다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A에 대응되는 Y값이 B가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 그래서 뭐가 된다고? 여기다 A를 갖다 대면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A 더하기 3 이거의 값이 바로 B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야.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지 도대체 이해를 안 돼. 아니 이게 X가 정역이잖아. 치역의 값은 뭐가 돼? fx가 치역이지. x가 뭐고? 정역이고 치역은 뭐야? 치역. fx가 치역이라. 그러니까 fx가 치역이라. 그 다음에 이 x는 정역이야. 그래서 a 빼기 b를 하래. 그러니까 a 빼기 이게 바로 b라고 얘가. a의 좀 마이너스 얼마? 4a 더하기 얼마? 3. 이걸 나름 HA라고 하자. 이 HA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소리야. 계산해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얼마? 3A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5A가 되는 거예요. 5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최대 최소를 구하기서는 완전 접시형태로 고쳐주면 되겠지. A 빼기 뭐가 돼? 2분의 5A. 전체 제곱 더하기 얼마?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되니? 4, 3, 12. 따라서 뭐가 돼? 4분의 13이 되겠지.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최대값 얼마? 4분의 13이 바로 되겠죠. 최대값 뭐가 된다? 4분의 13이 된다. 많이 오늘 어려웠을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에서 어디 중까지는 그래도 쫓아와요. 이제 이게 중에서 이게 이제 조금 이게 2단계 올라갈 때 좀 많이 힘들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세상은 AI가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AI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상 이상의 애들은 학원 안 다니면 돼. 뭐 하면 돼? AI는 바로 빡빡 문제 풀어주고도 뭐 고민도 안 해, 걔는. 지지지지. 그럼 그 말을 이해하면 돼. 그렇게 안 돼,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에서부터 중하 이하까지는 AI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그래서 학원 강사가 필요한 거야. 계속 이렇게도 풀어주고 저렇게도 풀어주고 걔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문제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학원 강사가 AI 시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또 본인이 해보고 또 그래서 안 되면 또 가져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